영화 아수라의 배경인 안남시는 대단히 기분 나쁜 곳입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넘쳐납니다. 가상의 도시지만 요즘은 재개발 열풍에 한몫 챙기려고 서로 물고 뜯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 정우성 씨 나레이션을 시작한 것도 너무 특이했어요. 특히 안남시장 박성배. 저 사람 말은 들으나 마나야.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로 이권을 먹겠다고 박터지게 싸우는 꼴을 보면 한국의 현실과 그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아 저런 사람이구나. 이 안남시를 지배하고 있는 악당 중의 대악당 박성배 시장입니다. 아니 너무 무섭게 그러시니까 제가 그 바지에 오줌을 다 싸버렸네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악행의 사이즈를 가리지 않고 마구 저질러대는 이 인간은 증인도 없이 저를 기소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남은 임기 채우실 수 있을까요? 증인이 출석 못한 이유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당연히 알죠. 잡아다가 흡신 두들겨 패고 협박까지 해서 억지로 사라지게 만든 게 본인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번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라의 주인공은 박성배 시장의 오른팔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비리경찰 한도경입니다. 악당치고는 쓸데없이 잘생긴 이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내의 병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민석이 필리핀 떨어지면 연락하랬는데 왜 안 해? 관객들이 심적으로 응원할 만한 인물은 절대 아닙니다. 아내의 수술비 때문에 점점 더 큰 돈이 필요해지게 된 한도경은 아예 경찰을 그만두고 나랑 안 맞아요, 형사분. 박성배 밑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똘마니 짓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기법. 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저런 장면들이 나가면 상황이 반전되기도 하고. 경찰에 사표를 던진 한도경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질문은 내가 할 거야. 이 양반은 경기지검 특수부 검사 김차인 검사의 오른팔입니다. 그분이 오셨네요. 경기지원 김차인입니다. 그리고 김차인 검사의 목적은 박성배라는 대어를 낳기 위해서 한도경을 잡아다가 미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박성배가 증인 이민석을 납치하라고 시킨 육성 녹음을 증거로 가지고 와요. 맞죠? 우리 나중에 또 강철비에서 호응을 쳐. 맞아요. 좀 그림이 비슷해서. 그분이 친구시라고 그러고. 강철비 맞아요. 동갑이라고. 당연히 한도경은 늘 그래왔던 대로 어떻게든 거짓과 꼼수로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사진도 보셨는가? 이 양반 또한 검사인지 사채업자인지 모를 정도로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는 성깔 더러운 캐릭터였습니다. 앉아. 여기서 긴장감 장난 아니야. 한도경은 매우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박성배한테 그대로 붙어 있다가는 당장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 감방의 방구석 1열에 앉게 될 처지고 김차인 검사에게 협조하는 게 들통난다면 박성배가 자기를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나랑 일하기 싫어? 그는 알았다. 어쩔 수 또 없이 남은 말 경찰을 하고 그만두는 걸 잠시 미루고 진짜는 무슨 일인데? 그렇단데. 자기 대신 형제처럼 지내던 경찰 후배 문선모를 대타로 박성배에게 보냅니다. 자기 사람이다 싶으면 얼마나 알뜰하게 챙겨주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게 본인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그때 한도경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오로지 한도경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박성배의 직속 부하로 들어가게 된 순수한 청년 문선모는 박성배의 옆에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연애하는 게 재밌어요. 맞아요. 잘했습니다. 한 번 폭주하기 시작한 문선모는 저거.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악당으로 거듭나고 맙니다. 아 진짜 거침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사건들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막 나가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죠. 형제 같던 두 사람의 사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틀어져 버리고 말죠. 형이 가서 인정받으라 그래서 내가 가서 열심히 한 건데. 누가 미쳤어 날 때려버렸어? 그랬냐고. 당신이 어느 날 김차인의 지시에 따라 스파이즈를 하던 한도경은 가서 고기 물어와. 박성배의 직속 부하인 은 실장의 뒤를 쫓다가 한 무리의 조선족 깡패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나 요즘 한마다야. 진짜 니들 뭐하는 소리야? 경찰임을 내세워서 깡패들을 간단히 제압하고 무슨 일인지를 캐내려고 하는데
연락에 두들겨 맞은 것도 무지하게 아프지만 더 큰 일은 총을 뺏겨버렸다는 겁니다. 한도경은 눈이 횟가닥 뒤집혀서 이들을 추격하게 되죠. 아, 이제 나오나요?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게 될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지고 진짜, 어우. 너무 멋있었어. 와. 이 카츠의 수준만 거의 보름 정도 찍었다고. 그다음 정우성 배우도 대역 없이. 실제 도로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네, 그랬다고. 와, 섞은 거죠. 어떤 건 도로에서 찍고, 그 들어간 거는 이건 이제 세트 안에서 찍고, 그 그린 스크린 밑에 따라서. 너무 리얼해. 한도경은 다시 총을 찾기는 하지만 차에 실려 있는 물건들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너 필로폰 배달하는 겠어? 네, 그거요. 그렇습니다. 한도경은 엉겹결에 박성배의 정치자금 조달용 마약을 중간에서 박살내버리고 만 겁니다. 김차인 검사는 나름대로 난처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만나서 녹음했다는 내용 다 들어봤는데 편집지를 해놔서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는 박성배 못지않게 잔혹한 본성을 드러내며 안 그래도 엉망이 된 한도경의 얼굴을 완전히 걸레짝을 만들어 놓습니다. 보는 사람이 너무 아팠어. 아야. 어떡해. 진짜 잘생긴 사람. 그러니까. 누나들 훼손이에요. 고래들 싸움에 신나게 등만 터진 새우꼴이 된 한도경은 이 끝이 절대로 좋지 않을 것임을 직감합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 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어진 그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이제. 이판사판으로 모든 걸 다 폭로해버리는 초강수를 듭니다. 그거 내가 알아서 물어볼 테니까 자꾸 간섭하지 말라고. 이씨. 너 방금 누구랑 얘기한 거니? 저 두 연기자야 정말. 김차인 검사님이요. 이제 김차인과 박성배는 직접 대면을 하는 수밖에는 없게 되어버렸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부 악당들이기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절대 믿을 수 없으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눈앞의 상대방을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죠. 눈빛이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눈을 가지셨다 우리 시장님. 진심을 안 받네요, 안 받어. 그렇다면 남은 건 죽고 죽이는 아수라장뿐입니다. 방구석 일렬은 건전한 방송이니까 이후에 벌어지는 총과 진짜 칼, 아수라장. 도끼의 향연, 그리고 피바다 난장판을 전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나왔어요, 정말. 저는 저기 들어가면서부터 좀 숨이 막혀요. 저 카페. 맞아요.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떡하냐? 총알이 없잖아. 모든 등장인물이 동정의 여지가 없는 악당들로만 채워졌던 이 영화는 마침내 모두의 파멸로 끝을 맺습니다. 구원은 없고 응징만 있을 뿐이죠. 다 죽어요. 어우. 어우, 뒤에 뭐야. 열심히 이전 투구하다가 전부 파멸하는 악당들의 모습에 깔리는 음악은 이 영화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참 신기한 게 이쯤 가서는 관객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를 생각하게끔 만든 감독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안타까운 죽음 1도 없고. 악의 기초 위에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음악이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들이 전멸함으로써 안남 시민들은 조금 더 나은 차기 시장을 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영화는 해피엔딩일까요? 천당 위에 분당 아닙니까? 박성배는 민선 시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남시 시민들의 욕망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성배는 안남 시민들이 만들어낸 괴물이기도 한 겁니다. 안 들립니다. 무슨 동네요? 안남시가 가상의 도시라서 정말 다행인 영화.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수라였습니다. 와, 저희가 트레일러를 보면서도 아. 이렇게 막 숨 막히듯 관객이 좀 생각할 틈을 잘 안 주고 계속 일을 맞아요. 계속 몸에 힘이 들어가 다 있어요.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한마디로 이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있고 근데 둘 다 나쁜 세력이야. 어떻게 서로 속이다가 서로 죽이나.
라는 그쵸. 굉장히 단순한 구도를 놓고 그걸 가장 센 방식으로 풀어낸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전 정우성 씨가 이쪽에서 치이고 이쪽에서 치이고 할 때 너무 답답했는데 차라리 저렇게 만나게 할 때는 저는 시원한 느낌. 속이 맞아. 클라이막스죠. 네. 그러니까 약간 다 나쁜 사람인데 그나마 조금 덜 나쁘게 감정이입하게 하는 게 정우성 씨잖아요. 맞아요. 그래, 네가 다 죽여라. 좀 뭐 이런 불쌍하게 생각이 나쁜 들게 사람. 만드는. 그 홍콩 누아르까지 이어지는 이 동아시아 무협 액션 영화의 어떤 거대한 전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인공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어떤 낭만적인 그 비장미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그 계승자는 바로 김성수 감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기어이 수십 명의 적들 향해 돌진하는 네팔이 왕후가 그리고 이 밖에 이제 경찰들이 다 총을 들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아차기를 하면서 뛰어오르는 그 장명문의 이소룡 그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영웅본색의 주윤발이나 천장지구의 유독화처럼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어야 사는 남자를 만드는 그 영화의 전통이 있는데 바로 그 계승자가 김성수 감독이 아닐까 싶어요. 김성수 감독의 느와르. 의 어떤 그 결정판 같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근데 이 느와르라는 장르가 절대로 남성 팬들만 있지 않거든요. 여성 팬들도 되게 많아요. 범죄 영화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너무 좋아.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가 나왔으면 좋겠다인 거지. 느와르 영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사실 느와르 영화에서 이게 범죄를 그리다 보니 우리가 언젠가 했던 얘기지만 악당들 뭐 하지? 그럼 룸사롱 가고. 맞아. 거기서 막 뭐 만지고. 그 쓸모없는 노출이 나오고 뭐 이런 거에 사실 관객들이 좀 질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약간 피곤하고 어느샌가 패턴화돼 있어. 패턴화돼 있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여성이 죽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삐죽삐죽 거렸던 분들이 아수라를 봤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아예. 오랜만에 그냥 신나기만 하면 되는 영화를 발견해버린 거죠. 그래서 안남시라는 걸 스스로 자기들이 안남시민이다 라고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지난 촛불 광화 안 남아서 그랬네. 네.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안남시. 남잖아요. 안 남아서. 그냥 나 그냥 괜찮아, 괜찮더라. 이런 분들은 이제 팬덤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빠지시는 분들. 적어도 그 N차 관람이라고 할 때 N차라는 건 맞아요. 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네. 김성수식의 누아르가 이래서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캐릭터를 변명 없이 밀어붙이고 끝내 파멸시키는 아수라는 다소 평면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차악이 최악을 응징하는 이렇게 될 줄 점이 알았어요. 기존 영화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저도. 때문에 매력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변명 없이 밀어붙인다는 거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변명. 구차하게 설명. 그러니까 영화 구차하지 않잖아요. 맞아. 왜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구차하지 않은 영화라서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하면 약간 주지훈 씨와 정우성 씨 사이에 막 옛날에 우정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뭐 갑자기 태세 변화를 하나 어렸을 때 같은 보육원 출신. 갑자기 여기서 잠깐만 그러니까. 똑같은 거 반지 꺼내고 막. 네. 그러니까 거기 다행히도 신파라는 코드가 사실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중적 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그거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근데 그거 아수라는 들어가면 철저하게 신파 그 뭐 어떤 파인데 큰 파야, 뭐 대파야, 뚝파야 뭐 이래버리는 거지. 여기서는 그렇죠. 심판? 걔네도 죽여. 신발 날려. 울어? 죽여. 야 심판 어디 파야? 신발 뭔데 뭔파야. 뭐야? 그건 어디서 터진 거야? 아니 너무 말이 통하는 것 같았어. 아니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아수리언들이 열광하는 장면이 바로 장례식장과 카 체이싱 장면. 아 진짜. 이게 매니아들이 막 나오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렇죠. 저 어떻게 했을까? 이 카체이싱 장면은 정말 두고두고 볼 만한. 그러니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되게 의미가 있게 들어간 것 같아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 뭐 그 장면을 15일 동안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매일 그 분장을 새롭게 하고 또 찍고 반복하는 거예요? 연결해야 되니까. 어차피 딴 장면을 찍어도 분장은 매일 하죠. 오늘 분장하신 걸로 내일도 그냥 나가시진 않잖아요.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깔끔한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장례식장 씬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마지막 장례식장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거의 뭐 40분 이상 진행되는 대사륙신인데 그 김성수 감독님 예전에 그 돼지 구제역 파동 때 돼지들을 그냥 산채로 파묻어버리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돼지들 중에 한 마리라도 그래 나중에 너희 인간들도 한번 나처럼 당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저주를 한 돼지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상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아수라에서 이 죽음들을 보면서 아 김성수 감독님이 드디어 인간 살처분하는 장면을 만들었구나라는 나쁜 생각이 팬들을 들어요. 만들고. 마지막 공간을 장례식장으로 정했다는 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딴 데서 이제 벌어져서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비용까지 아깝구나.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다 처리하시려고 하는 그래, 거죠. 여기서. 네. 네. 너네는 운구할 저기 뭐도 없다. 다 완전히 그러니까 암시를 하는 거네. 여기서 모였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은 장례식장에서 한도경이 그 총알을 넣다가 총알 한 발 뚝 떨어뜨려요. 맞아요. 그때 저는 박수를 쳤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X된 상황. 수습할 방법부터 생각해야 돼. 그런 설정들이 예전에 뭐 마카로니 웨스턴이나 홍콩 노래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영본색에서 복수를 위해서 이제 주윤발이 갈 때 화분에 총 하나를 숨겨놓고 가거든요. 나중에 쓰려고. 그래서 저 총알을 분명히 나중에 쓰겠구나 생각했죠. 예. 거기 시체들은 그럼 다 같은 날 또 발인하겠네요. 공동장님. 발인하고. 그래도 정말 싸그리 다. 아수라장으로 다 죽잖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누가 이런 영화를 보겠느냐 좀 많이 좀 걱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뭔가 폭주하는 권력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마지막을 아주 센세이션. 그렇죠. 이 영화의 좋은 점은 나쁜 놈들만 지네끼리 싸우고 죽는 거예요. 지나가던 선량한 시민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한도경, 박성배, 김차인. 나쁜 사람, 더 나쁜 사람. 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한도경 캐릭터를 유일하게 끝내 착한 길로 가려고 하는 역할을 줬다면 흥행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영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만들려는 이 장르 특집에는 안 뽑혔을 영화가 되겠죠. 이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 관객 보고 얘의 마음을 이해하지 말고 이 상황을 견디라고 말하는 영화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굳이 선한 캐릭터, 그래서 끝내 승리하는 누군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송강호 배우가 필요 없는 영화인 거죠. 아하. 정우성 씨 나오는 항상 고민이에요. 정우성 씨 악한 역으로 나오는데 정우성 씨 싫어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감독님들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정우성 씨는 좀 워낙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한번 망가뜨려 보고 싶다라는 그 이미지를 깨우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어느 감독님이 한번 정우성 씨를 정말 전 더킹에서 한진희 감독님이 표현했지만 전 안 믿었거든요. 왜 이 사람 안 믿지? 정우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끄떡거리게 되죠. 근데 영화 보는 내내 자꾸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은 거죠. 아 근데 김성수 감독님의 영화에 정우성 씨는 슬픈 것 같아요. 맞아. 악한 역에도 안 미운 게 이 사람이 슬픈 캐릭터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슬프면 안 미워요. 좀 덜 미워요. 그러니까 감독의 페르소나. 정우성 배우가 특히 그 김선수 감독 영화에서 자주 죽잖아요. 비트, 무사. 네, 아수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우성 씨가 좋은 것 같아요. 김성수 감독님 영화에서 정말 너무 좋아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잘 갖다 붙인다. 이거 이런 것도 이런 거 좋아하는 또 팬덤 문화 있어요. 근데 어울린다. 근데 또 김차인 캐릭터도 우리 그 곽도원 배우님이 해주셨던 그러니까 뭔가 악인을 찾아서 벌 주지만 그조차도 또 자기도 악인인 거잖아요. 맞아. 형사, 검찰, 정치인 다 악인들이니까 도대체 저 사회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근데 다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최병호 배우가 왜 그 김차인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되게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냥 계급과 직급과 현실이 그냥 일이에요. 예, 그냥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훨씬 더 그 뭐랄까 장르적이라고 해야 되나? 구속시키겠습니다. 박성배 캐릭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거의 뭐 악의 원흉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뭐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근사한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정치인과 조폭의 그 경계가 없는 사람인데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물을 흘렸을 때 이제 바지를 훅 벗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 관객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영화 속 인물들은 시선이 포박당하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죠. 근데 원래는 그 속옷 있는 장면이었대요. 근데 속옷까지 벗은 건 이제 황정민 배우의 설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비서가 이거를 어떻게 입혀줘야 되지? 약간 고민하는 장면이 굉장히. 그럼 원래는 그게 아니었던. 그리고 성수 감독님이 그런 것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정치인들이 좀 위기 탈출 방법으로 너무나 상식 밖에 당혹스러운 짓을 하면 위기를 벗어난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걸 좀 꼬집기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김성수 감독은 정우성 배우와 4작품을 같이 했어요. 비트, 태양은 없다, 무사, 아수라까지.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뭐 비트 때부터 두 분의 이제 관계가 시작된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비트라는 작품이 김성수와
정우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파트너십을 처음으로 알린 영화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후 만들어진 수많은 한국 액션 영화들, 장르 영화들이 그 자장 안에 있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선구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시이다 싶을 정도였던 게 비트에서 정우성 씨 오토바이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그게 분위기가 안 만들어진 영화에서 웃을 수 있는 건데 그 영화에서 너무 우리가 빠져들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비트 때 미니는 정말 그 액션도 잘하고 너무나 꽃미남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너무 좋은 형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수라에서는 컵을 씹어먹고 또 수건을 뒤집어 쓴 채로 계속 맞고 아마 정우성 배우는 아수라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그러려면 이런 어떤 성스러운 의식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역시 김성수 감독밖에 없는 게 아닐까. 진짜 말씀을 잘하시네요. 딱 씹을까? 어머 나 감동받았어. 그 주성철 배우, 주성철 편집장이 주성철 편집장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두 명의 배우가 있어요. 저 사람 마음속에 이쪽에 정우성 배우가 있고 이쪽에 장국영. 우신방 자신방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배우다 영화는 감독이고 나발이고 없어. 솔직히 그래. 아니 절대 비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남는 건 배우인가? 영화를 만들 때는 뭐 감독이 이런 생각으로 만들고 저런 생각으로 만들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잖아요. 그 감독의 그 장면이라고 안 해. 결국 보이는 그 게 배우의 그 얼굴이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한국 영화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영화를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힘은 배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캐스팅 지금 시즌이거든요. 지금 이제 대본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헛다리가 뭐가 중요해. 그린 시나리오는 마음껏 고치시라고 미리 드린 거예요. 에이그. 고사하시는 분들. 자, 저희가 아수리언들이 영화 아수라의 어떤 점에 반했는지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주성철 편집장 생각하기에는 이 큰 팬덤이 형성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윤리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데서 오는 그 쾌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현실을 보면은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감옥에 가지 않고 맞아요. 이런 세상에서 그래 다 죽자. 뭐 이런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카체이스 씬, 뭐 장례식장 장면들은 지금 당대 한국 영화의 어떤 퀄리티 수준으로 봐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장면이어서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뭐 완벽한 영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200만이 좀 넘게 봤다 그랬는데 그리고 BP를 넘긴 영화인가요? 못 넘겼어요. 못 넘겼죠. 못 넘겼어요. 380만이 아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를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애착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쉬운 마음에. 사실은 이제 안전하고 대중적인 거에선 조금 더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수라는 한국 영화에서 가장 기록되어야 되는 기억해야 하는 어떤 분기점의 영화 이런 영화들 때문에 후배 감독들이 보다 더 야 김성수 감독님도 이 정도인데 왜 우린 못해? 라면서 좀 더 자유롭게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